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인바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러너 참견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러너 참견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거는 11번째 내용인데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이야기로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인자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인간 자체가 뭔가 강하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근데 사실 저는 제 몸이 그렇게 튼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 계단에서도 발 헛디뎌서 넘어진 적도 많고요. 그 다음에 뭐 운동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운동의 날이면은 막 배탈도 자주 나고요. 그 다음에 달리기에서 그 흔한 공책도 잘 못 받아봤고요. 그 다음에 병원에 가니까 뭐 부주상골이니 해가지고 발도 문제가 많았고요. 그런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랬던 제가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되게 부상을 안 당한다. 어떻게 그러시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러닝을 하면서 부상을 크게 안 겪은 이유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강해서라기보다는 부상에 예민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같이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툭 하면 다치는 러너, 흔히 말하는 유리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정땡땡님이신데요. 오늘은 제가 이제 요 적는 거는 따로 하지 않고 한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는 33세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키가 174에 67kg이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분 자체가 몸무게가 그렇게 과체중이 아니라는 걸 얘기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뛴 기록은요, 10km 52분, 그 다음에 하프마라톤 1시간 58분, 그 다음에 주당 35에서 40km 정도의 거리를 뛴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로 탄천 자전거 도로와 근처 공원에서 달리기를 하신다고 하시고요. 최종 목표는 첫 풀코스를 한번 뛰어보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부상을 골고루 종합병동처럼 겪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셨던 게 뭐 정강이가 아팠다가 무릎이 아팠다가 조금 괜찮아지면은 허리가 아프다가 발등도 아프고 발톱도 이미 검게 변한 게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뭐 조금 질주하면 햄스트링이 아프고 그래서 러닝을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거의 부상을 총체적으로 겪고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의뢰인님이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게 뭐냐면요. 이렇게 다치는데 러닝을 계속하는 게 맞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도 얘기 드리고 제 생각도 한번 버무려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점은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이게 보통 부상을 당하시면은 내가 운이 나빠서 원래 안 다치는데 조금만 조심했으면 안 다칠 수 있었는데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분의 문제점을 크게 정리해 보자면은 3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을 한번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뭐 어렵게 얘기 드리는 것처럼 들리시겠지만 쉽게 얘기 드려서요. 뛰는 장소가 잘못됐습니다. 현재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를 많이 뛰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자전거 도로 옆에 있는 아마 보행로를 뛰시는 거겠죠. 근데 이런 데는 딱딱한 콘크리트 코스가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스는 충격 흡수가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착지 시 발생하는 지면의 반발력이니 관절이나 그 다음에 정강이, 아킬레스건에 그대로 전달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뛰는 시간대가 사람들이 많이 뛰는 시간대, 뭐 아침이나 저녁이나 이런 시간이라면은 자전거도 있죠, 보행자도 있죠, 산책하는 사람도 있죠, 러너도 있죠. 혼재되면서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이나 그리고 정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는 자세가 흔들리고 집중력이 분산되는 환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이런 환경들을 정말 좋아하지 않고 지양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장소에 달리기도 부상을 막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딱딱한 지면 플러스 외부 자극, 장애물들이 있죠. 이게 착지의 불안정과 반복적인 충격을 가져오고 이는 조직의 미세 손상을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생리적인 요인에서 발견을 해보자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회복이 아닌 단순하게 휴식만 하고 계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에서 3회에서 4회 정도 달리시면 아마 요 정도 거리가 나오실 텐데요. 겉보기에는 충분한 휴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정작 그 휴식의 질이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사지와 폼롤러 같은 회복 루틴을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절대적인 수면 시간이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회복 시간이 길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근육 회복을 위한 식단 관리나 그 다음에 단백질 보충, 에너지 보충, 그 다음에 탄수화물 섭취 타이밍 등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이 몸이 회복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냥 달리지 않는 날이 아니라 충분히 회복이 잘 이루어지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기계적인 요인입니다. 즉, 내 몸에 맞지 않는 신발과 자세를 갖고 가시고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부상이 한 군데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막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신발도 조금 더 고려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세도 좋지 않으실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닝화 같은 경우에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착지가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신발이라도 더 편안한 걸 신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비싸고 좋은 신발이 아니라 내 보폭과 발 모양에 맞는 구조, 핏이겠죠? 그 다음에 착지 시 충격을 잘 흡수해주는 쿠션. 그래서 반발력보다는 쿠션이 말랑말랑한 거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흔들림 없이 잡아주는 발의 안정성. 그래서 되도록이면 힐컵 부분이 어느 정도 보강제가 들어가 있는 걸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져 있어야지만 신발이 착지 자세에도 영향을 주고 그 착지 자세를 통해서 쿠션이 흡수도 많이 해주고 충격을 흡수도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얘기 드릴 거는요, 부적합한 신발이 불안정한 착지를 유발하고요, 특정 부위에 충격이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쇄적인 통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올바른 착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착지는 단순히 땅에 닿는 동작이 아니라 몸이 지면을 인식하고 충격을 흡수하고 다음 동작으로 연결하는 출발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토프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발을 딛느냐가 그 다음 자세로도 중요한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게 흐트러지면은 아무리 달려도 기록은 늘지 않고 통증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간에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빠른 주자일수록 발을 빨리 감아준다라고 생각해서 이것과 관련된 실험을 했었는데 발을 빨리 감아주는 것과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빠른 주자일수록, 그러니까 100m든 뭐 단거리든 장거리든 빠른 주자일수록 실제로 발을 감는 속도와 관계가 있다기보다는 발을 그 지면을 차는 힘과 관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와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더 자료를 조사하고 한번 찾아본 다음에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올바른 착지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제시해 드리는 착지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저한테 자세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자세와 이 착지와 하나의 맥이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이 10가지가 제가 생각하는 자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발 중앙으로 사뿐히 착지한다. 이 얘기는요, 뭐 미드풋이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발끝이나 그러니까 앞쪽 끝이나 혹은 뒤꿈치로 쿵 찍지 말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발 전체가 부드럽게 닿는다는 느낌으로 한다.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뒤꿈치 브레이크 하지 않는다. 그래서 발이 몸보다 앞에서 착지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게 뒤꿈치부터 먼저 닿을 수밖에 없고요. 이게 브레이크 작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뒤꿈치 브레이크 금지. 세 번째, 몸 바로 아래에서 착지한다. 중심 이동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내 몸이 가고 발은 밑으로 그대로 뻗어준다. 떨어뜨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무릎은 살짝 굽힌 상태가 좋다. 무릎을 쭉 펴고 착지하면 당연히 충격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겠죠. 그 다음 다섯 번째, 그렇게 착지하라고 하기 힘들긴 할 겁니다. 다섯 번째, 상체는 살짝 앞으로 기울인다. 허리를 꺾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숙이는 게 아니라요, 살짝 앞으로 가는 느낌으로 가줍니다. 그래서 발목부터 머리까지 일직선으로 살짝 기운다는 느낌으로 가줍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발소리를 줄인다.
그래서 착지 소리가 크다는 건 그만큼 충격을 몸으로 받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520 러너 오시는 분들에게는 꼭 발소리가 너무 크면은 한 번씩 얘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 7번째, 좌우 밸런스를 유지한다.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 드렸죠. 한쪽 다리나 한쪽 발에만 통증이 있다면은 착지가 기울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 밸런스를 되도록이면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게 좋다. 다음, 제가 말이 빨랐죠? 다음 8번째, 착지는 경쾌한 리듬으로 진행해준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180 정도를 맞춰주려고 노력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9번째, 발목에 힘을 빼준다. 이게 오징어처럼 흐느적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발목을 긴장한 상태가 되지 않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힘을 빼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차는 느낌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강목처럼 탁탁탁 하지 않는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 10번째, 착지 후 추진을 해준다. 그래서 착지는 끝이 아니라 땅을 밀어내주는 다음으로 가기 때문에 착지 후에 이거를 가볍게라도 통 하는 느낌이 들게끔 해준다. 저는 요 10가지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조깅을 하고 뛰는 편입니다. 물론 저도 완벽하진 않지만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위한 제가 일주일 훈련 루틴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자막으로 하나씩 한번 띄워볼게요. 첫 번째, 월요일 날 완전 휴식 플러스 스트레칭 20분입니다. 제가 원래는 훈련하는 날만, 그러니까 달리기 훈련하는 날만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것만 하고 그냥 달리기 하는 날만 생각하시고 나머지 날 그냥 진탕 술 마시고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다른 날도 드리는 이유는 이날도 이거를 되도록이면 하셔라 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맛있는 것만 빼먹지 말고 맛없는 것도 같이 챙겨 드세요. 그래서 월요일 날 완전 휴식 플러스 저녁 스트레칭 해준다. 그 다음 화요일 날 동적 스트레칭 및 착지 드릴, 그 다음에 4km 정도를 가볍게 조깅을 해줍니다. 여기서 드릴이라고 하는 건요, 가장 쉬운 그냥 A 스킵, 그 다음에 버트킥, 요 정도만 해주시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리에서 그냥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수요일 날 이제 훈련 들어갑니다. 걷기 3km. 이것도 쉬는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렇지만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코어 근육 3세트 해주시면 됩니다.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 건요, 플랭크, 그 다음에 브릿지, 그 다음에 뭐 버피 테스트, 이런 것들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러닝은 쉬지만 달리기에 필요한 근육은 강화해주면 됩니다. 저는 여기에 만약에 하라고 한다면 스쿼트 꼭 넣어줄 겁니다. 그 다음 이제부터 진짜 운동입니다. 네 번째, 목요일 날 바로 지속주 6km를 실시해 줍니다. 이때 페이스는요, 6분 페이스입니다. 이분이 52분 주자이기 때문에 이분에게 6분 페이스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교정한 자세 착지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달리는 훈련을 진행해 준다. 그래서 6분이라고 하면 너무 느린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분의 기록을 보면은 6분도 그렇게 느리지 않다. 그 다음 금요일 날 가벼운 산책만 해주십니다. 그래서 가벼운 산책으로 한 10분, 20분, 30분 이 정도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토요일 인터벌 400m 8번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인터벌 페이스는요, 400m 같은 경우에는요, 크게 페이스를 신경 쓰지 않고요, 내 대회 페이스 마이너스 20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최고 기록이 52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500 정도로 뛰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00으로 400m를 뛰어주고요. 그 다음에 가볍게 200m 쉬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걸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빠른 페이스에서도 착지 자세가 무너지지 않는 것에 핵심을 주고 이걸 토요일 날 진행한다. 그 다음에 일요일 날은요, 8에서 20km까지의 롱 조깅을 해줍니다. LS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롱 조깅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는 6분 30초 페이스로 뛰어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익힌 착지 감각을 정리하면서 편안하게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기록을 줄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서 자세에 익숙해지는 게 더 중요하다.
당연히 이 모든 훈련은 조깅화를 신고 하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풀코스를 완주하시는 게 목표이긴 하지만 우선 주간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리처럼 깨지기만 하는 유리몸은 사실상 없습니다. 단지 러닝의 반복적인 이 충격에 익숙하지 않은 주자인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자주, 그 다음에 꾸준히 적응시키는 게 중요하고, 그러다 보면 유리몸이 강화유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부상이 오는 신호를 놓치지 않고 러닝을 자신의 몸에 맞게 계속 이어나간다면 풀코스도 그 다음에 다른 기록들도 분명히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프지 않다면 제가 얘기 드린 그거대로 천천히 시작을 하셔갖고 더 즐거운 러닝 생활 이어가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러너인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